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생활과학과 진로 과목에서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신여름이라고 합니다. 저희 1조의 주제는 한복의 아름다움,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복의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카톡으로 논의를 한 이후에 줌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논점들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조 4명 중 손아연 하구님이 PPT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화하는 방안에는 크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화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고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복을 입고 어떠한 장소에 가거나 지역 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입장료 무료 혜택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한복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차원에서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복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였습니다. 강제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한복에 가지는 친밀도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이후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한복에 대해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복 교복 보급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저희가 심화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한복의 다양화입니다. 흔히 생활한복이라고 하면 절에서 스님이 입는 것이라든지 혹은 시골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들이 즐겨 입으시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루하고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을 깨기 위해서는 생활한복이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생활한복의 선택지가 너무 간소하다 보니 이 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 주제 선정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한복 교복을 보급하는 것에 찬성한다 라는 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교육과 연관지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한복 교복을 보급한다면 일정 부분 목표로 하는 대중성, 고유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주장과 반론에 대한 반박 근거 제시로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복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대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복으로 한복을 입고 다닌다면 입고 다니는 사람의 수가 지금보다는 많아질 테니까 지금보다 대중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한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복은 아주 어릴 때 입거나 결혼식, 환갑잔치 등 가족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기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복으로 한복을 입고 다닌다면 일단 집에 한복이 있고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복에 대한 인식도 깨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다님으로써 우리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책이나 영상물로 배우는 것은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느끼는 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 학생들이 한복의 고유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복의 변형을 허용하되 교복에 한복의 빛깔이나 문양을 더한다면 한복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의성이라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시로는 현재 한복 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교복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복 교복에 대해서 편하다고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학교 안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새롭게 한복을 교복으로 도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낭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은 이전의 제도보다 비용 대비 실익이 크기 때문인데 지금의 교복은 교복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목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바지, 속치마와 같이 한복 자체가 갖춰야 하는 옷들이 너무 많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긴 치마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나풀거리는 바지 부분 등이 활동하는 데 불편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용성이 부족한데 굳이 한복을 교복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한복은 원단의 차이에 따라 의복의 질이 결정이 될 텐데 학생들 간의 경제적 배경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복의 이점은 학생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고유성을 훼손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한 집단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그러한 감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겨울에 누가 어떤 패딩 점퍼를 입는지에 따라서 학생들 간에 누구 집이 잘 살고 누구 집이 못 산다는 나누는 서열 비교가 존재하는데 한복 교복을 도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배경이 개입하게 될 여지가 커질 수 있고 이는 교복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측의 반박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복 교복을 통해서 한복의 고유성을 살리고 대중화한다면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활한복 형태로 보급을 한다면 실용성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도 생활한복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형식을 정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교복의 원래 목적인 소속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경우 한복 교복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색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기존의 교복에서 가질 수 없었던 개인의 고유성 표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복 교복을 보급하는 것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한복을 자주 입게 된다면 한복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한복을 입는다면 한복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개방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지키는 방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쁘지만 불편한 옷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활한복과 같은 한복 대중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이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주변에서 한복을 대중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가 보일 때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